워크북 화학 반응식입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것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난이도가 있는 문항은 잘 적으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일단 10번이고요. 난이도가 있는 문항에다 체크해 주세요. 10번이고요. 쭉 넘어가서 11번이고 그 다음에 17번 18번 이렇게 4개에서 한 5개 정도, 19번도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들이고요. 이 문항들은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기출 문제들이고, 요거는 고2 수준이 아니라 고3 수준의 기출 문제인데요. 우리는 항상 화학이랑 물리는 항상 어렵게 공부를 해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 마주할 문제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체크했던 거 제외하고. 다음은 철의 재련과 관련된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이제 요 재련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요, 더 이상 해설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재련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 규칙성을 알려드렸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일단 3이고요. 그 다음에 B는 2가 될 거고, 여기 기억에는 CO2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산화탄소고, C는 개수가 3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고, 그 다음 니은도 맞게 됩니다.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반응 전 그리고 반응 중 그리고 반응 후 이렇게 세 줄씩을 썼을 때 반응 후랑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양을 비교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반응 전에 몇 몰 있었냐 는 거고요. 반응 후에 끝나고 나니까 몇 몰 남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델타 T를 보시죠. 델타 T는 현재 반응 전에가 4고요. 반응 후에가 5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한 판 끝날 때마다 이렇게 1만큼 증가하는 게 되겠죠. 여기가 반응 개수 비대로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3대, 플러스 2대, 플러스 3 개수 비대로 반응을 하면 정확하게 1몰 기체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기체가 정확하게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이 녀석이 반응 후가 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가 기체의 양을 물어봐요, 여러분. 기체의 양.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기체가 아니죠. 얘는 기체가 아니에요. 기체는 뭐에만 해당되냐면 요렇게 요 녀석이고요. 요것도 기체죠. 요렇게만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체의 양이 반응 전에 3몰 있을 때 반응 후에도 이렇게 3몰 생긴다는 거예요. 기체만 봤을 때는 이 델타 T가 0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똑같아야 돼요. 변화가 없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1짜리가 아니라 2짜리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몰랐으면 알았으면 돼요. 자, 2번 가봅시다. 난이도 2입니다. 그림은 강철 융기에 기체 A2와 B2를 집어넣는다. 현재 A2가 몇 개냐면요.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2가 몇 개냐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 기체가 생성되는데 지금 BA2가 몇 개 생겼냐면 4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B2가 2개가, 1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이게 화학 반응식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식을요, 이렇게 그림을 주고 분자의 그림을 주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골라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요 수학처럼 이걸 이퀄로 생각을 하고 얘랑 얘가 지워지는 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다 사라지고요, 여기가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가 약분이 돼서 이게 2, 약분이 돼서 1, 약분이 돼서 2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3학년 애들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입니다. 됐고요. 니은 A2 1몰이 모두 반응하면 B2 2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현재 이 개수가 다시 깔끔하게 써보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A2 1몰이래요. 그럼 반응 전에 1몰 있다는 거고, 얘가 다 반응을 하면 B2는 0.5몰 반응해야 되니까 2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용기에 B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현재 B2가 남았거든요. 그럼 누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A2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계 반응물을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A2를. 그래야 반응이 더 나오는, 더 생성물의 양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B2를 넣어봤자 쓸데없이 남은 거 더 넣어주는 거예요.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햄이 필요한데 햄이 없어요. 빵만 남았는데 빵만 남았어. 빵만 남았는데 빵을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립니다. 3번 수증기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개수는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4.48리터인 수소기체를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와 모두 반응시킨다 그랬습니다. 일단 4.48리터가 나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22.4리터로 나눠주면 실제 몰수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0.2몰이네요. 0.2몰이고 0.2몰은 수소기체의 양인 겁니다.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라는 건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양의 뭐 염산이다. 충분한 양의 뭐 무슨 기체다. 이거랑 모두 반응시킨다면 충분한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충분한 녀석이 남는다는 얘기고 한계 반응물은 이렇게 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현재 얘가 0.2몰 존재하는 상황이고 얘는 엄청나게 많아요. 무한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여기가 0.2 없어지고 여기는 0.1만큼 없어집니다. 여기는 0.2만큼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응 후에 얘는 무한대로 남아 있을 거고요. 얘는 0, 얘는 0.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생성된 H2의 질량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구한 건 몰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화학식량 18을 곱해주면 여기가 3.6g이 나오는 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풀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요. 질량을 물어보기 때문에요. 질량 관련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돼요. 현재 요 반응식이 이렇게 있을 때 얘의 화학식량 2고요. H2만 말하는 겁니다. O2는 32고요. 이 녀석은 18입니다. 물은요. 화학식량이. 무슨 말이냐? 화학식량이 2짜리 녀석이 두 덩어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으로 따졌을 때 4g이 없어져야 되고요. 얘는 32g이 없어지겠죠. 그럼 얘랑 뭐가 같아야 돼요? 생성되는 얘 36g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18이라는 화학식량을 가진 녀석이 두 덩어리가 반응하니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생성되니까 플러스 36g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녀석이 한번 반응하면요. 이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요, 현재 반응 전에 존재하는 수소 기체의 양이 0.2몰이고 여기다가 여러분 H2의 화학식량 2를 곱해주면 0.2몰의 질량이 0.4g으로 나오죠. 즉 H2는 반응 전에 0.4g이 있었다는 것이고 산소는 충분하니까 무한대 g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일 테니까 여기랑 똑같아요. 한계 반응물은 같은 걸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니까 여기가 0.4g이 없어질 거고 그럼 봐보세요. 여기가 이 비율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로 반응해야 되는데 0.4g이래요. 4g 줄은 게 아니라 0.4g 줄었대요. 10분의 1 준 거죠. 그럼 여기서도 비율로 들어갈 때 10분의 1만큼 줄은 비율로 들어가야 돼요. 즉 3.2g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여기는 생성될 때 똑같이 10분의 1만큼의 비율로 질량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구했죠? 반응 전에 어차피 이 H2O는 0g이었을 테니까 생성된 g은 여기 3.6g이네요. 결국에 어떻게 풀어도 답이 3.6g이 나옵니다.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4번 금속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보시죠. 지금 나트륨이 물이랑 만나 가지고요. H2를 발생시킵니다. 그때 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적혀 있는 게 여기 나트륨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트륨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산소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랑 산소랑 만나서요.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반응식을 알려주면 외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고 바로 화학 반응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이거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화학 반응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야 되고 뭐까지 맞춰야 되죠? 그렇죠. 개수까지 맞춰야 됩니다. 개수를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맞춰보십시오.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 요 개수를 좀 맞춰보세요.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볼게요.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2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1번은 이렇게 푼 거고요. 나트륨 9.2g을 충분한 양의 물에 넣어. 여기서 나오죠. 물이 충분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뭐다? 나트륨 9.2g 현재 한개 반응물이다. 요거는 이걸 몰수로 바꿔가지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몰수로 뭐 충분 바꿔볼까요? 이걸 뭐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나트륨의 화학식량 23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몇 몰이냐? 0.4몰이 되네요. 다시 한번 반응식을 써봅시다. 두 개의 나트륨이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소기체와 두 개의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 나트륨이 0.4몰 있었고 이 녀석이 한 개 반응물이니까 물론 얘는 무한대겠죠. 충분하니까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충분합니다. 얘가 0.4만큼 사라지면 여기 0.4 그리고 여기 0.1 여기는 0.4만큼 미안합니다. 여기 0.2네요. 0.2 생기고 0.4 생기고 쭉 반응하면 0 여기는 뭐 많이 있겠죠. 여기 뭐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 0.2몰 생기고요. 여기 0.4몰이 남습니다. 그쵸?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소 기체의 부피입니다. 현재 수소 기체가 0.2몰 남았는데 잘 보세요. 0도씨 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래요. 그럼 곱하기 22.4리터를 하면 몇이죠? 4.48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48리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번 다음은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이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탄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교재에 규칙성을 알려드렸고 몇 번이나 연습했을 겁니다. 바로 답을 넣어보면 이 A가 5가 돼야 되고요. B가 3이고요. 그리고 C가 4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다. 그렇겠네요. 12가 나올 겁니다. 기억 맞고요.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36g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뭐 해보죠. 지금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여러분 44, 이 녀석의 화학식량 32, 이 녀석의 화학식량 44,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18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반응 비율을 보자고. 44짜리가 한 덩어리 반응한다는 얘기죠. 즉 44g이 없어진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얘가 5덩어리면은 160g입니까? 160g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맞네요. 얘가 세 덩어리 반응하면 132g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얘는 18짜리가 4덩어리 생긴다는 얘기니까 몇입니까? 72g이 생성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또 같네요. 됐네요. 그때 얘를 22g을 완전 없앤대요. 즉 얘를 한 개 반응으로 둔다는 얘기죠. 그럼 반응 전에 이 녀석이 22g 있는데 얘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죠. 현재 반응할 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로 반응해야 되는데 현재 이거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몇 됐습니까? 2분의 1 됐으니까 생성되는 H2O 이 녀석도 정확하게 절반의 비율로 여기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72g의 절반이니까 얘는 몇 g? 그렇죠. 36g이 생성되면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의 CO2 분자가 생성되려면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 좀 볼게요. 우리는 여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1몰이에요. NA계죠, NA계. 얘 몇 NA계입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해야 이렇게 돼요?
2몰이죠, 2몰. 2몰이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12.04 곱하기 10의 23승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되죠. 즉 2몰에 몇 몰에? 2몰의 CO2 분자가 생성되려면 이라는 거예요. 얘가 2몰 생성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몇 몰 없어져야 되냐, 최소 몇 몰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지금 몇 대 몇이에요? 5대 3의 비율로 몰수라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3분의 5에다가 2 곱하면 되겠네요. 3분의 5에다가 2 곱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3분의 10몰이 필요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비율 따지면 됩니다. 비율 따지면 답은 이렇게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6번 보시죠. 다음 두 가지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안 할게요. X 같은 경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CO2가 돼야 됩니다. 왠지 알겠죠? 왠지 알죠? 왜냐하면 여기 탄소가 연소된다는 건 CO2가 나온다는 거, 수소가 연소된다는 건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X가 똑같이 3이니까 그대로 3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X가 또 들어가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6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탄화수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탄화수소인데 이제 보면 탄소가 몇 개 있는지 수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수소가 몇 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수소 자리 얘가 수소가 현재 H2가 6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수소가 몇 개 있다, 12개 있었다. 그럼 여기에 12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앞에 이미 2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12인 거니까. 그러면 얘 자리가 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가 6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6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O2가 7개, 뭐야, 산소 14개네요. 여기 산소가 현재 14개입니다. 아, 어차피 기억 자리는 여러분 CO2잖아요. 맞죠? 그러면 현재 요것만 봤을 때 산소가 몇 개 있냐면 현재 6개 있습니다. 산소 6개. 그러면 이 자리가 산소 몇 개여야 되죠? 그렇죠. 산소가 8개가 나오려면 요 Y 이 자리가 여기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4에다가 산소 2개씩 있으니까 8개 되고, 여기는 방금 계산했듯이 산소가 6개니까 2개 더하면 이렇게 14개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자리가 4CO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탄소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그러면 여기 탄소 2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여기 2개 들어가서 정확하게 EC2H6다. 요거를 지금 써드린 겁니다. 기억은 맞게 되고요. 니은 맞고요. X는 3이고 Y는 4니까 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7번 가시죠. 7번 보시면 그림 가는 실린더의 CmHn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나왔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문제를 보면 일단 A를 찾아야 되는 거고 M도 찾아야 되고요, N도 찾아야 되는데 요 가실린더에 이 녀석 Xg과 충분한 양의 O2라는 건 얘가 지금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얘기고요. 얘가 반응을 해갖고 결국 얘가 완전 연소됐네요. 즉 산소 기체도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성물만 쭉 남았죠. 근데 잘 보시죠. 지금 이 높이랑 지금 이 피스톤의 높이랑 이 피스톤 높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 높이가 어때요? 같다는 건 이 부피가 어떻다는 얘기죠? 부피가 같다는 얘기죠. 즉 반응 전의 몰수와 반응 후의 몰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건 델타 T가 몇이다? 0이다. 즉 좌변 계수합과 우변 계수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변 계수합이 5예요. 좌변 계수합은 여기 1에다가 A까지 더해주면 되죠. 그럼 A 몇입니까? 이게 5가 돼야 되니까 A가 지금 4가 되면 되네요. 아, 그럼 다 구했네요. 여기가 지금 4입니다. 여기가 4가 되고요. 그리고 이 탄화수소에서 여러분, 델타 T가 0이 되는 경우는 수소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수소 개수가 항상 4개다. 그래서 N은 4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탄소 개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여기 H2가 2개 있으니까 수소 개수는 4개고요. 여기도 수소 개수가 지금 4개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개수는 3개네요. 그러니까 M 자리는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는 4가 맞는 얘기고요. 현재 생성된 H2O의 질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0.9x냐 물어보네요. 한번 해보죠. 먼저 반응식을 이쁘게 오른쪽에다가 다시 써줄게요. C3H4고요. 그 다음에 O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CO2에 2H2 이런 반응입니다. 이 녀석의 화학식량 40이고요. 왜냐? 질량 물어보니까 화학식량 먼저 써주는 거예요. 습관 들이셔야 되고 얘가 44, 그 다음에 여기가 18이 되면서 얘네들이 반응할 때 얘 한 덩어리 반응하죠? 40g 없어지고 얘 네 덩어리 반응하죠? 128g 없어지고 얘 세 덩어리 생기죠? 132g 생기게 되고 두 덩어리 생기네요? 36g 생기게 됩니다. 즉 한 번 반응할 때 이 비율로 반응하는데 현재 얘가 xg 있고요. 이 녀석이 완전 연소돼서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잖아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머, 우리가 이 반응하는 중간에 비율이 이 비율이어야 되는데 40분의 x가 됐죠. 나머지도 40분의 x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물어봅니까? H2O 생성된 게 몇 g이냐? 원래 36g 생겨야 돼요. 그런데 쭉 넘어가서 그렇죠. 40분의 x 해주면 36x 40으로 나눈 거네요. 어이구, 여러분 이게 뭐예요? 0.9xg이죠, 그죠? 그래서 0.9xg이다. 답이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까지 맞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저는 8번까지 하고, 저 8번, 9번까지 하고 좀 쉴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것까지 하고 한번 좀 쉬어보세요. 다음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이다. 요것도 더 이상 뭐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그럼 4가 돼야겠네요. 그럼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커야 되니까요. 기억 아니고 1몰에 이 녀석이 완전 연소하면 여기가 1몰 있다는 거고 얘가 한계 반응물로 완전 없어지면 이런 얘기죠. 2몰이 생성되냐? 맞나요? H2O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개수가 2대 4니까 여기가 다 사라지면 여기는 플러스 2 생기면서 니은은 맞게 되고요. 디귿 0.5몰의 C2H4O가 완전 연소한대요. 그럼 다시 이 녀석을 지워보고 이 녀석이 0.5 있는데 얘가 완전 연소하니까 그대로 한계 반응물 여기가 0.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생성물을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냥 비워두시고 요거만 보자고. 여기가 플러스 1몰 여기 플러스 1몰 생기면서 결국 생성된 생성물은요 1몰 생성되고요 여기 1몰 생성된 거네요. 현재 질량 물어보네요. 몰수 나왔으니까 여기다 뭐 곱하죠? 화학식량 44입니다.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44g이고 H2O는 18이라는 화학식량이니까 여기다가 18이라는 화학식량 곱하면 18g이 됩니다. 더해주면 몇 g이죠? 51g이 아니고 62g이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됩니다. 9번입니다. AB2랑 B2가 반응하면 기체 AB3가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AB2랑 B2가 만나서 현재 AB3가 되는 이런 반응이고요. 얘랑 이렇게 비어져 있는 자리인 거죠. 얘를 맞춰주면요.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이제 구해놨으니까 뭐 이쁘게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놓고 지금 3g의 AB2랑 B2가 각각 들어있는 두 용기를 연결한 꼭지를 이거를 칙 하고 열면 얘네들이 막 섞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AB3가 현재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여러분 부피를 뭐로 보자? 1몰로 보자는 거예요. 얘가 1몰 들어있는 거고요. 얘 2몰 들어있는 겁니다. 2몰 들어있는 거예요. 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여러분 2몰일 때 3g이니까 1몰일 때 몇 g이에요? 그래요. 1.5g인 거예요. 1.5g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5g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AB2가 1몰 있을 때 3g이래요. 현재 B2 하나당 몇 g이죠? B2 하나당 B2 1몰당 여기 나왔죠? 1.5g이 1.5g. 그럼 얘가 1.5g이니까 A 몇 g이 A 몇이에요? A 같은 경우는 화학 식량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몰일 때 A 질량이 1.5 되는 거네요. 아, 됐네요. 여러분 B2가 1.5니까 B 하나당 몇이죠? 이걸 또 나눠. 0.75가 되나요? 네, 0.75 되네. 0.75. 됐습니다. 즉 비율이 1대 2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원자량은 A가 1.5고 B가 0.75다. 이렇게 계산해서 2배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현재 이 녀석이 1몰 있을 때 3g이에요. 이 녀석이 2몰 있을 때 3g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죠. 뭐가 똑같을 때 몰수가 똑같다면 두 개는 뭐 한다? 비례한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뭐로 바꾸면 2몰로 바꾸면 얘가 6g이 될 거예요. 2배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몰수가 동일해졌죠. 몰수가 동일해졌으니까 바로 뭐죠? 이렇게 두 개는 비례한다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B2는 6, 얘는 3 되면서 숫자가 조금 커졌죠. 그죠? 숫자가 좀 커졌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A와 B 원자량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꼭지를 열기 전에 기억이죠. 꼭지를 열기 전에 전체 원자 수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억. 현재 얘가 1몰 있는데 AB2 전체 구성 원자가 3개네요. 그죠? 전체 원자 어떻게 구해요? 분자 개수에다가 1g당 분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분자.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분자 수에다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 3개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2몰이고 구성하고 있는 원자 2개. 그러니까 3대 4가 돼야 됩니다. 틀렸어요. 생성된 AB3의 질량을 물어보네요. 뭐 보시죠. 먼저 여기에 몰수로 표현을 해볼게요. AB2 1몰, 이 녀석 지금 2몰 있는 상태. 아마도 얘가 다 반응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0.5가 없어져야 됩니다. 0.5가 그죠? 0.5 맞나요? 0.5 0.5 지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여기가 1이에요. 1 쏘리 여기가 1이네요. 1 그럼 여기가 0.5 사라지는 게 맞네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1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없어지고 여기 1.5 남고 여기 1 되네요. 됐네요.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A 같은 경우 AB2가요 1몰 있을 때 3g이에요. 얘가 3g이죠. 3g. 됐죠? 얘는 2몰 있을 때 3g이니까 1몰 있을 때 1.5g이었고 지금 이렇게 0.5몰 있으면 몇 g이죠? 1몰 있을 때 1.5g이었으니까 반절인 2분의 1몰 즉 0.5몰 이렇게 있을 때는 0.75가 됩니다. 0.75. 0.75g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 g입니다. g.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 반응 중간에 사라진 거니까 3.75 두 개 더한 3.75g이 여기서 생겼겠네요. 즉 새로 생긴 이 AB3는 3.75g이다. 3.5g이 아닌 거죠. 디귿까지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도 마저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아까 체크하라고 해놨던 그 난이도 있는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문제를 좀 읽어보면 A랑 B가 만나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좀 특이하게 A 앞에 붙은 요 개수와 C 앞에 붙은 개수가 똑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 녀석의 델타 T는 뭐냐면 현재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마이너스 B. 즉 반응 전이랑요 반응 후에 이렇게 몰수가 변할 텐데 그때 이 변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 B라는 녀석 때문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만약에 1.0이고 여기가
만약에 0.4였다면 얼마큼 줄었죠? 0.4만큼 줄었죠. 그렇단 얘기는 이 B가 반응 중간에 0.4만큼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 없어진다고 해도 현재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도 플러스 1만큼 생겨야 돼요. 결국에 전체의 변화는 전체의 이렇게 변화, 몰수의 변화는 A랑 C로 인해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의 몰수가 원래 네모였다가 원래 세모였다면, 즉 전체가 반응 전에 1몰이었고 반응 후가 0.4몰이었다면 반응 전과 후에 0.6 차이네요. 미안해요. 0.6 차이면 0.6만큼 감소했으면 이 B가 0.6만큼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개수가 현재 양쪽에 똑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알았으면 하나 더 논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 그 전에 본인이 못 풀었는데 이걸 알면 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잠깐 멈춰놓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면 현재 반응 전에 기체의 양이 가실험에서는 1.6이었어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6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B랑 C가 남아있네요. 즉 A가 여기서는 한계 반응물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선 한계 반응물을 중간에다 적어줄게요. 여기 A가 됐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남았는지 안 나왔으니까 여긴 모르겠고 지금 다 같은 경우는 A랑 C가 남았으니까 한계 반응물이 지금 B가 되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응 전에 현재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양이 1.6몰이네요. 그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현재 여기가 A 그리고 이렇게 A 여기 그 반응식 쓸 때 요 개수는 모르는 건 그냥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여기 개수가 같다는 것만 알면 될 겁니다. 반응 전에요. 가실험입니다. 얘가 반응 전에 1.6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응해서 남은 게 0.8 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줄었냐면 여기가 0.8만큼 감소했어요. 맞나요? 여기가 0.8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됐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남았을까인 거죠. 됐죠? 그 반응 전에 기체의 양이 현재 1.6인데요. 그때 C는 당연히 없을 테고 A와 B가 있었을 텐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6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험 가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이렇게 A니까요.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서 이 녀석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알 겨를이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를 볼 거냐면 일단 여기가 0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죠? 여기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여기가 얼마 생겼는지는 현재 몰라요. C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이거 두 개 더해서 0.8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실험 나가 아니라 실험 다를 좀 봅시다. 실험 다. 지금요 문제에서요 B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X g으로 B의 양은 변하지가 않고 지금 실험 가에서 나로 갈 때 나에서 다로 갈 때 각각 몰수가 0.4몰이 증가했고 여기로 갈 때는 0.4몰이 증가했어요. 그쵸? 누가 0.3몰 증가한 거예요? B의 양은 가든 나든 다든 이 X g으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현재 증가한 양 얘네와 얘네는 다 A 겁니다. A 거. 즉 A가 0.3을 더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실험으로 넘어갈 때. 근데요 지금 나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요 다로 넘어가 볼 텐데 가에서 다로 이렇게 넘어올 때 질량이 한 번에 0.8 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누구 거냐면 이게 A가 증가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 실험을 적어준 거였으니까 바로 다 실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 실험으로 아직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개수가 어떤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A가 가에서 다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A가 얼마 증가했냐면 0.8몰 증가한 겁니다. 0.8몰.
그러면 요렇게 반응이 끝난 상황에서 A를 0.8몰 더 넣어주니까 남아있는 B랑 요렇게런 반응해서 얘가 조금 더 생겼겠죠. 그게 다 실험인 거예요. 오, 그쵸.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가에서 남아있는 게 A가 0이었는데 A를 0.8몰 더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가의 실험이 끝나고 나서요. 맞죠? 가의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래 B가 이만큼 있었거든요. C도 원래 이만큼 있었거든요. 원래 이 녀석이 0이었을 때, 즉 여기가 0.8이에요. 그죠? 여기가 0.8이에요. 근데 가의 실험이 끝나고 나서 A를 0.8 추가하는 게 다 실험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 얘만 0.8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를 0.8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A 자리가 0이었을 때 다 합해서 0.8이었으니까 지금 A를 0이 아니라 0.8만큼 추가를 했으므로 이 녀석은 1.6이라는 전체 반응 전에 몰수가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하니까 반응 후에 남은 게 이렇게 1.2가 남았다는 얘기죠. 여기가 1.2가 남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얼마 감소했죠? 0.4만큼 감소했는데 이 0.4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B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B가 0.4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얘가 한 개의 반응물이에요. 그럼 여기가 0.4 있었다는 거고, 이렇게 다 더해서 1.6이어야 되니까 여기도 0.4라는 얘기네요. 그럼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그대로 이 값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0.4, 얘도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0.4, 그쵸? 그럼 여기가 0이니까 다 더했을 때 0.8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0.4, 0.8 감소해도 0.4 있어야 되니까 1.2인 것이고, 이렇게 더해서 1.6이 나와야 되니까 이 동그라미 치는 요 빨간색을 해드릴게요. 요 자리는 몇이 되냐? 이게 0.4가 되고, 여기 이걸 좀 안 보이니까 다시 여기가 0.4 되고, 한 개 반응물이죠 A가? 그럼 다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 C는 0.4만큼 생기니까 이 비율 다 구했네요. 어떻게 되죠? 여기가 1대 2대 1이 되면서 개수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게 되겠네요. 그럼 기억을 봅시다. A가 더 크다, A가 작아요. A가 1이고 B가 2니까요. 이렇게 반대로 부호가 결정돼야 됩니다. 기억은 아니고. 니은 B1몰의 질량이 6분의 5xg이다 그랬네요. 현재 B가 몇 그램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B가 현재 이렇게 xg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xg이 현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B가 여기도 지금 xg이 있거든요. 여기 xg이 있는데 이 xg이 1.2몰이에요. 그러니까 xg이 현재 1.2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1몰일 때는 몇이겠느냐? 그럼 6분의 5가 맞겠네요. 니은 맞고, 나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실험을 한번 적어봅시다. 현재 A가 이렇게 반응계수 1이고요. B는 반응계수 2고요. C는 반응계수 1 이렇게입니다. 원래 1은 생략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생략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현재 실험 나는 이 B가 1.2몰 있는 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 B의 1.2몰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없고, 여기가 반응 전이 2.0이라는 거잖아요. 어디 나와 있죠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반응절이 2.0이다. 반응절이 2.0이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A 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 0.8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다 반응을 한다면 여기는 2배만큼 반응해서 1.6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양이 없잖아요. 결국 한 개 반응물은 지금 B가 되고요. 여기가 1.2만큼 없어지면 여기 0.6만큼 없어지고 여기 0.6만큼 생기면서 반응 후에 보면 여기 0.2 남고요. 0 되고 0.6 됩니다. 결국 여기 0.8이 되네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반응 후에 여기 물어보는 거죠. 이때 전체 기체의 양은 0.8입니다. 0.8분의 기체 C의 양이 0.6이네요. 0.8분의 0.6입니다. 0.8분의 0.6. 2분의 1이 될 수가 없네요. 4분의 3이겠네요. 4분의 3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디귿이 안 되고요. 니은만 답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현재 요 개수가 양쪽이 같다면 이 반응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요 중간에 있는 녀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요걸 먼저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 A의 양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반응 전에 기체의 양이 는다는 건 이 는 양은 A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의 실험 쓰고 다의 실험 따로 적는 게 아니라 가에서 끝난 실험에다가 현재 가와 다의 몰수 차이가 0.8인데 그건 A 때문이라는 것이고, 가의 실험이 끝난 후에 여기에 A만 0.8을 넣으면 결국 다 실험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응 후에 가 실험 반응 후에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0.8을 추가적으로 넣으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11번인데요. 11번은 여기 왼쪽 오른쪽에다가 선생님이 작게 놔뒀는데 우리 화학 반응식 교재에 있는 요 7번이랑 유사한 논리로 가볼 겁니다. 여기서 어떤 논리를 썼냐면 A의 몰수는 N몰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B의 몰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반응을 했을 때 요 값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봤죠. 지금 B가 2몰 있고 B가 3몰 있을 때 만약에 A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또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면 요 논리가, 요 자료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를 파악함으로써 A가 각각의 반응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냐 B가 한 개 반응물이냐를 찾았었어요. 그 논리를 똑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먼저 반응식이 지금 요 앞에랑 요 앞에가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A가 5몰 들어있는 상황에서 B의 양을 이렇게 1몰 1몰씩 증가하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죠. 나와 다에서 반응 후 실린더 속 물질의 종류는 같대요. 그러면 잘 보시죠. 현재 나랑요 다에서 한 개 반응물이 똑같기 때문에 남은 녀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반응 후에 실린더 속 물질의 종류가 같다 그랬잖아요. 나랑 다에서 반응이 끝나면 어쨌든 생성물인 C는 무조건 있을 거고요. 여기에 B가 남았다면 여기서도 다 실험에서도 B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밑에 나오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1번, 2번으로 적을게요. 만약에 남은 물질이 나에서 남은 물질이 A랑 C라고 한다면 다에서도 A랑 C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건 한 개 반응물, 한 개 반응물이죠? 한 개 반응물이 B라는 얘기고요. 다도 B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랑 다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그럼 반응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대충 써보면 이게 반응 전에 B가 2몰 있고 A가 5몰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얘가 한 개 반응물이래요. 미안합니다.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이면 여기가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요 비율에 따라서 1대 뭐 이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얘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 두 번째 실험도 보이죠?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도
B가 산물이 있는데 이거 똑같이 한계 반응물이 B라면서요.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얘가 다 사라질 거고 생성물 C가 생길 텐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처럼 남은 물질이 AC라서 한계 반응물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B를 2몰 넣었을 때와 B를 3몰 넣었을 때 생기는 이 생성물의 양이 누가 더 큽니까? 그쵸? 요 세모, 즉 B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C도 많이 생성되는 게 합당하잖아요. 즉 지금 제가 만약에 첫 번째 가정으로 남은 물질이 요거고 한계 반응물이 얘다 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정리를 해놓으세요. 생성물의 양은 늘어나고요, 남은 반응물은 줄어들 겁니다. 남은 반응물은 줄어들어요. 일단 A랑 B가 반응을 해가지고요, C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5몰 있어요. A는 B가 2몰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지금 나를 보는 겁니다. 살짝 얘가 다 반응하면 얘가 이만큼 반응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또 이만큼 뭐 생기겠죠. 그죠? 그때 이 양은요, 얘가 3몰이 되면 이 양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냐면 얘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얘도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똑같이 늘어난 B가 없어진 만큼 얘도 더 없어져야 돼요. 맞는 얘기죠. 생성물이 더 생기려면, 생성물이 얘가 산물이라서 산물 다 사라지고, 생성물이 더 생기려면 얘도 더 없어져야 돼요. 얘만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남은 반응물은요, 여러분, 얘가 더 많이 없어지니까 남는 건 적어지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0이고 얘는 더 생기고, 즉 생성물의 양은 늘어나고 남은 반응물은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모습일 땐 반응 후에 빨간색으로 잘 적어 놓으세요.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몰분에 생성된 생성물의 몰수가 이렇게 나에서 다로 가는 방향에서는 요 값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줄어들고, 그죠? 얘는 늘어나니까, 그죠? 그럼 이 전체 값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지금 요렇게 가는 반응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 값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 얘야. 그래서 남은 물질이 나랑 다 해서 A랑 C 이렇게야 라고 가정한 후에 이 값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봤더니 이 값이 커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가정이 틀린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남은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한계 반응물과 남은 물질이 똑같이 써볼 건데, 이제는 남은 물질이 BC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남은 물질이 똑같아야 되니까 BC입니다. 그럼 여기는 한계 반응물이 A고 한계 반응물이 A가 될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그 문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또 뭐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뭐 적을 사람은 적어도 되지만 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논리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A는 5몰이에요. 근데 얘가 다 사라집니다. 언제도. 나에서도 그렇고 다에서도 그렇고 한계 반응물이 똑같아요. 그러면 생성되는 요 C의 양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때? 나에서 다 방향으로 갈 때요, 생성되는 C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됐죠? 변하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여기가 2몰일 때 얘 없어지는 양이랑 얘가 3몰일 때 없어지는 양이랑 똑같아요. 왜요? 한계 반응물이 똑같으니까, 한계 반응물이 마이너스 5로 똑같으니까 이 비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B의 양을 한 몰 늘려줬죠. B의 양을 1몰 늘려줬으면 그냥 그 B는 쓸데없이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즉 결국 남은 녀석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 생성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여기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경우라면 생성물의 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생성물은 변함이 없어요. 생성물은 일정하고요. 남은 반응물이 남은 겁니다. 남은 반응물은 쓸데없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B를 증가시킨 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응 후에 반응물 분의 생성물의 값은요, 반응물은 늘어야죠. 생성물은 일정하니까 얘는 동결입니다. 동일하니까. 그럼 결국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마침 이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이 현재 A가 되고 나랑 다 해서 결국 남는 게 BC, BC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에서 다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요, B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B가 얼마나 추가됐죠? 여기서 갈 때 B가 1몰 추가됐어요. 그러면 다해서 반응 후에 남는 B가 쓸데없이 플러스 1몰 늘어난다는 거예요. 플러스 1몰. 그쵸? 플러스 1몰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때도 B가 남았는데 B를 1몰 넣어주면 B가 남겠죠. 또 B가 남겠죠. B가 또 남아야죠. 1몰 정확하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생성물의 양은 동일해야 돼요. 생성물의 양은 동일해야 돼요. 이 과정을 보시죠. 현재 생성물의 양은요, 분자에 있거든요. 생성물의 양은 똑같네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은 반응물이 정확하게 1몰이 증가해야 되는데 현재 3몰에서 몇 몰 됐죠? 3몰에서 7몰 됐어요. 그럼 남은 반응물이 4몰이 늘었다는 건데 여기 정확한 몰수 변화가 나오잖아요. 결국 남는 게 플러스 1몰, 더 남아야 되는 게 플러스 1이라니까요. 그 전보다, 실험 나보다 남아야 되는 양이 4가 돼야 되는데 7이 돼버렸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분수 정보는요, 여러분, 상대값이에요. 항상 상대값인 겁니다. 분수 정보는. 따라서 이게 틀린 정보는 아니고 이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상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바꿀까요? 반응물이 남은 반응물을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로는 4몰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1몰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1몰 증가하는 걸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맞나요? 정확하게 4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요 녀석에도 4분의 1을 곱하고 여기도 4분의 1을 곱하고 그럼 여기도 4분의 1을 곱하고 여기도 4분의 1을 곱하면 여러분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4분의 3분의 4분의 10이 돼요. 다는요 4분의 7분의 4분의 10이 되면서 생성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생성물의 양은 이렇게 일정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죠. 반응물의 양은 B를 쓸데없이 1몰 넣어줬으니까 반응 후에 남은 것도 1몰만 더 남으면 돼요. 그냥 그럼 여기에 더하기 4를 하면 미안합니다. 더하기 1을 하면 얘가 되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바꾼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실험을 통해서 개수도 한번 맞춰보고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겠으니까 개수도 한번 맞춰보고 답도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모르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요. 현재 B는 2몰 있습니다. B는 2몰, A는 5몰 있고요. A가 다 사라지는 상황이고 현재 B가 얼마 남았습니까? 4분의 3 남았다고 나왔죠? 여기가 4분의 3 남은 겁니다. 생성물 얼마 생겼습니까? 여기 4분의 10이죠? 4분의 10입니다. 이렇게 4분의 10, 4분의 10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올라가면 얘가 4분의 10이고요. 여기 얼마나 빠져야 됩니까? 뭔가 2에서 뭔가가 빠져요. 요 2라는 값에서 뭔가가 빠져서 4분의 3이 된 거니까 이 값은 4분의 5가 돼야 됩니다. 됐죠? 4분의 5가 되면 됩니다. 그럼 4분의 3이 딱 남으니까요. 비율 나왔네요. 비율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율이 4대 1대 2라는 비율이 나오면서 개수가 맞춰지게 되니까요. 현재 A 더하기 C는요 6이 됩니다. 6. A 더하기 C는 6이다. 그럼 이제 X만 구하면 되겠네요. X 뭐 똑같이 다 구하면 끝났죠. 뭐 가실험은 개수가 맞춰진 녀석을 써주고요. A는 5몰이고 항상 B가 1몰입니다. 그럼 얘가 다 반응하고 얘가 4몰 반응하고 얘는 플러스 2몰 생기면 됩니다. 결국에 얘 0이고 1이고 2면 이 X는요. 이 X는 내려와 볼게요. 남은 반응물 누구죠? 1몰이네요. 1몰. 1몰이고
생성물은 2몰 생겼네요. 2몰. 2입니다. 이게 X예요. 그러니까 X는 2가 되면서 여기 2. 답은 12가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논리를 사용해서 먼저 뭐부터 바꿨죠? 뭐부터 맞췄죠? 그쵸? 한계 반응물부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자료는 반응 후에, 그러니까 나에서 다로 갈 때요. 나에서 다로 갈 때 이 값이 정확하게 이 반응물의 양만, 이 분모에 있는 게 플러스 1만큼 변해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게 플러스 4만큼 변했어요. 왜요? 분수 자료가 상대값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로 비례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를 써가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중간 자리가 채워졌으면 비율 구하고 비율 구해서 마지막 물어보는 것도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번 풀이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었다. 반응 수소와 H2죠. 질소가 N2죠. 반응해서 암모니아 NH3가 생성된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낸 겁니다. 나타내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 화살표 있죠?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화살표 있고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면 여기가 NH3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2 나오면서 화학 반응식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응한 분자 수는 현재 한 분자, 세 분자니까 네 분자고 생성된 분자 수는 2개 생성되죠? 2개가 생성된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가 되겠습니다. A가 2가 아니고 A가 3이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답이 기억만 됩니다. 자, 13번은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써보면 되겠네요. 현재 이렇게 아연과 염산이 반응하는 거죠. 이거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현재 얘가 2가가 될 거고요. 얘는 3가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는 ZnCl2가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개수는 다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만 찾으면 되겠네요. 요 A는 6이 되겠고 이 B는 여기가 3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맞고요. A 더하기 B는 9가 맞고요. 같은 양의 같은 몰수의 아연과 알루미늄을 충분한 양의 HCl에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생성되는 H2의 몰 B를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얘를 1몰 반응시킨다면 얘도 1몰 반응시키는 거죠.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기체는 플러스 1몰 생기겠죠. 왜냐하면 개수가 1대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몰이면 여기 마이너스 1몰이면 얘는 플러스 1.5몰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1대2가 아니고 2대3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아닙니다. 자, 14번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A, B, C, D, E, F 구하면 되거든요. 다 불러드릴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3 되고요. 여기가 2 되고요. 여기가 3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얘는 14가 답입니다.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CH4를 완전 연소시키기 전과 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먼저 CH4의 연소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CH4가 산소기체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그다음에 이렇게 물 분자를 만들게 되겠다. 보시면 되고 개수는 맞출 필요가 있겠죠. 여기 1, 2, 여기 1, 2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CH4가 16g 있네요. 16g. 이 녀석은 화학식량이 16이니까 이 녀석을 16으로 나누면 1몰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산소는 5몰 있고요. 그럼 여기에 1몰, 여기 5몰 있고 아마도 얘가 다 반응하는 한 개의 반응물일 테고요. 여기가 2몰 플러스 1몰 플러스 2몰 생성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세 줄 쓸 수 있겠죠. CH4는 0, 산소는 3몰 남고요. CO2랑 이산화탄소랑 물은 각각 1몰, 2몰씩 생성이 됩니다. 즉 여기에 산소 기체가 3몰 남고요. 그리고 CO2랑 H2O가 각각 1몰과 2몰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즉 요 용기에 들어있는 설명을 옳을 걸 고르래요. 기억은 맞네요. 세 가지 O2, CO2, H2 3개. 반응 전보다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 게 지금 여기에 전체 6몰 있고요. 여기도 전체 6몰이 있겠죠.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의 양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반응 전에
3분의 3몰 반응하고요. 반응 후에 생성되는 거 3몰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델타 T가 몇이다? 델타 T가 0이다. 즉 반응 전과 후에 변하면 안 된다. 반응 전에 6, 반응 후에도 6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기억, 남은 반응물의 양은 산소 3몰이네요. 그럼 3분의 H2O의 양은 2니까요. 3분의 2가 되면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이다. 뭐 X를 구하면 되겠죠. X는 5가 되겠고요. 이 반응에서 1몰의 CO2가 생성된대요. 그럼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응 전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응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반응 후가 됐을 때 CO2가 1몰 생성됐다는 건 여기가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반응한 O2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몇 됐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 아니겠어요? 4분의 5 그죠? 4분의 5몰이 되면서 요 개수가 5대 4니까 요 비율도 5대 4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O2의 양은 4분의 5몰이다. 4분의 5몰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요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요게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텐데요. 요 기출 문제고요. 먼저 A가 분해되면서 이렇게 반응물이 하나인 거고요. 생성물이 2개인 반응입니다. 개수가 B 앞에가 없으니까 요거 찾아야 되겠고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이 27분의 8이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즉 A의 분자량 MA가 현재 27 그리고 C의 분자량 MC가 8이 된 거죠. 됐죠? 뭐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MA와 MC 요게 27대 8이다 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반응식이 되죠.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 문제를 보면 AWg을 넣는데요. 여기다가 AWg을 넣는데 이 녀석이 2리터니까 요걸 몇 몰로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2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는요 반응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A와 C의 양이 같아졌을 때를 나타낸 거예요. 만약에 이 A가 2몰 있었다면 이 A가 분해되면서 얘랑 얘가 될 텐데 현재 A가 A몰 있네요. 즉 A몰 그리고 C도 A몰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상황을 나타낸 거고 그때 B는 Xg이 생겼나 봐요.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결국 반응이 종결이 됐습니다. 즉 A라는 녀석이 완전 다 사라졌어요. 뭐 반응물이 하나니까 한 개 반응물도 무조건 얘가 돼야겠죠. 그죠? 얘가 한 개 반응물이 됩니다. 그때 B랑 C를 합쳐서 요렇게를 합쳐서 5몰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반응식을 쓰면 여기다가 작게 한번 써볼게요. 2A에다가 분해되면서 B랑 C를 만드는데 반응 전에 몇 몰 있었습니까? 반응 전에 2몰이 있었어요. 부피를 몰수로 봐도 되는 거니까요. 반응 전에 2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난 후에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쳐가지고 여기가 5몰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5몰. B랑 C가 이렇게 5몰이 남는 겁니다. 5몰이. 근데요. 지금 얘가 아마 다 반응할 겁니다. 한 개 반응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0 되는 게 맞고 얘는 알죠? 1몰 생긴다. 그럼 여기 1이에요. 근데 얘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5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고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겠죠? 원래 B랑 C는 처음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율이 1대 2, 2대 4대 1이네요. 요 빈자리가 4고 요게 4가 된다.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맞춰졌으니까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바로 요거를 좀 볼게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먼저요. 현재 이 나 상황에서 A의 남은 거랑 C의 생성된 양이 똑같아요. 몰수가. 요거를 1대1로 한번 잡아볼까요? 1대1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서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 가에서요. 두 개의 A가 하나의 4개의 B와 그 다음에 하나의 C를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반응 후에 A가 1, C가 1대1로 남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플러스 4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돼야 되죠. 근데 가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2몰 있어요. 현재 2몰 있는 거잖아요. 여기 2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죠. 그럼 이 녀석을 뭐로 바꿔요? 이몰로 바꾸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이몰로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되죠. 3분의 2. 그럼 이 녀석이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가 3분의 4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의 4가 맞나요? 3분의 4가 되고요. 미안합니다. 3분의 2가 아니죠. 여기 2죠. 미안합니다. 여기 2가 되고요. 여기 3분의 4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잠깐 뭔가 좀 잘못됐는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3분의 2를 해줘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맞죠? 여기 2몰에 3분의 3을 빠지니까 3분의 2몰 되는 거 정확합니다. 여기도 그럼 3분의 2몰 생기고 여기 3분의 2몰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쓴 게 뭐냐면 가에서 나로 갈 때 A가 2몰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응했더니 A가 3분의 2몰 남고요. C가 3분의 2몰 생성됐어요. 두 개의 양이 어떻죠? 두 개의 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A는 현재 얘가 3분의 2몰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A가 3분의 2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들어오니까요. 좀 이쁘게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2A가 B가 되면서 이렇게 C도 된다. 여기 2몰 있고요. 여기에 3분의 3몰 없어지고 여기는 3분의 8몰이 생기고요. 여기는 3분의 2몰이 생기면서 반응 후에 3분의 2몰 남고요. 여기는 뭐 3분의 8몰 이렇게 남아 있고요. C는 3분의 2몰이 생깁니다. 현재 이게 이게 몰수고요. 이게 몰수고 이거를 뭐로 바꾸면 이거를 질량으로 바꾸면 그게 지금 X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X가 되겠죠. 질량으로 바꾸면 이게 X g이 됩니다.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현재 A가 가에서 몇 그램 있었냐면 뭐 2몰 있었고 W 그램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나에 가니까 3분의 2몰이 남았죠. 그럼 보시죠. 현재 몰수가 3분의 2가 됐다는 3분의 1이 됐다는 건 3분의 1배가 됐다는 건 이 질량도 3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질량도 3분의 1배. 왜요? 몰수랑 질량은 비례하니까요. 그럼 얘는 3분의 1 W g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3분의 2몰이 3분의 1 W g인 것이고 요 3분의 2 있잖아요. 얘가 몰수예요, 여러분. 몰수는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죠? C의 남은 몰수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생성된 C의 몰수예요. 그렇군요. 생성된 C의 몰수. 제가 이걸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한번 이거 갖고 내려와 볼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자료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몰수가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현재 A의 몰수가 3분의 2몰 남은 상황이에요. 나에서. 이게 A겠죠, 그죠? C도 같은 몰수예요. 즉 얘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이 질량과 분자량이 비례를 해야 됩니다. 즉 A는 현재 3분의 1 W g이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의 비율이 27대 8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C의 질량은 이 비율이니까 C의 질량은 3분의 1 W에다가 27분의 8을 곱하면 요게 질량이 돼요. C의 질량. 언제의 질량? 여기 나에서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81분의 8 W g이 되네요. 그렇군요. 이게 현재 나의 상황입니다. 나의 상황. 나에서 이 녀석만 봤을 때
81분의 8Wg이 있는 거고요. 얘만 봤을 때 3분의 1Wg이 있는 겁니다. 3분의 1Wg. 그러면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게. 이 녀석은 Xg인데 이 Xg이 몇이 돼야 될까는 이렇게를 다 합하면 질량이 몇 g 돼야 되냐면 Wg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쵸? 따라서 현재 이 녀석의 질량은요, 잘 봐요. 얘랑 얘를 다 더하면 Wg이다 하면 식이 나오죠. 결국에 이 녀석은 81분의 46Wg이 되면서 답이 1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이렇게 나 상황이 반응 중간이에요. 반응 중간. 반응이 완결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 개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를 과감하게 1대1로 놓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더니 A가 반응 전에 가에서 3몰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2몰 있다고 알려주니까 이 3을 2로 바꾸려면 곱하기 3분의 2를 하는 거죠. 근데 얘만 하면 안 되고 다 그 비율로 맞춰줘서 이렇게 예쁘게 써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얘의 화학식량이 27이고 얘의 화학식량이 8이면 얘의 화학식량, 요 한 자리는 채울 수 있다 그랬죠.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10.5가 됩니다. 화학식량 27, 10.5, 여기가 8이니까요. 그러면 이만큼 몰수가 있을 때 얘가 얼마의 질량에 해당하는지 알고 얘가 얼마의 질량에 해당하는지 알아요. 그럼 얘의 질량도 얼마에 해당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의 질량도 알게 되는데 얘가 Wg 있는 거니까 비례관계를 통해서 얘가 몇 g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7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도 유명한 기출문제고요. 먼저 보니까 얘도 이 C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표를 보니까요, 실험이 2개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때 A와 B의 질량을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넣습니다. 실험 1번에서는 A 4Wg, B 6Wg인데 실험 2에서는 A 질량 9Wg, B의 질량 2Wg으로 이렇게 바꿔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을 놔뒀어요.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 그러니까 전체 기체의 양이라는 것은 반응 후에 반응 전이 있을 거고 반응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 후가 있겠죠. 이 전체의 양, 얘가 지금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C의 양은 현재 이렇게 반응 전에 하고 반응하고 반응 후에 요 C의 양이 요 분자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반응 전과 반응하고 반응 후에 요 양이 전체 기체 부피에 비례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즉 여기 V2는요 아마도 9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비례해서. 근데 누가 한계 반응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니네요. B가 모두 반응했다고 했네요. 실험 2에서는. 이러면 우리한테 고맙죠. 현재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2번을 먼저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료가 제일 많으니까. 현재 EA랑 B 하나랑 만나서 C는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고, 반응 전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고요. 반응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응 후에 전체가 얘가 지금 9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럼 여긴 0이니까요. 이거 합해서 9가 되려면 여기가 1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8이 되고요. 현재 이 녀석은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온 자료가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에 자료가 나왔냐면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에 대한 자료가 나왔거든요. A의 분자량이 현재 4라고 했으니까 몰수에다가 분자량 4 곱하면 얘는 4g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다가 C의 분자량 5를 곱하면
이 녀석은 40g이 될 겁니다. 그죠? 40g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질량은 아니죠. 왜냐하면 분자량의 B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분자니까요. 분수니까요. 상대값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질량은 아닙니다. 그럼 비율을 좀 따지고 보면 여기가 1대 질량비가 현재 A가 1 그리고 C가 10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마침 A의 질량과 B의 질량, 즉 반응 전입니다. 얘가 반응 전의 질량이 몇 Wg이죠? 11Wg이면 반응 후에도 11Wg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즉 반응 후에 여기가 11Wg이어야 해요. 근데 질량비가 1대 10이다? 그러면 요 녀석이 Wg인 거고 요 녀석이 10Wg이면서 두 개 더하면 이렇게 검산도 되네요. 그럼 요 녀석을 이제 질량 형태로 세 줄씩을 써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A가 B 하나랑 만나서 모릅니다. 여기 C를 만나고 여기가 9Wg 있었고요. 여기가 2Wg 있었는데 여기 2Wg이 다 사라지고 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 여기가 1Wg이 남아야 되고요. 여기가 8Wg이 돼야 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8이 됩니다. 그죠? 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W가 되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요 비율이 개수의 비율이 아닙니다. 얘네는 지금 다 질량이죠. 질량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화학종이 세 줄이 0이 아닌 숫자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로 봐도 된다. 몰수로 봐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저 빨간색으로 네모친 요 녀석을 몰수 B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럼 몰수 B로 한번 써봅시다. 그럼 9대 여기가 마이너스 8대 여기가 1이 되겠죠. 이거 다 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개수비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몰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0이 되면 여기가 처음에 4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반응 후가 전체가 9몰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8이 되겠네요. 반응 후에 왜 9몰 됩니까? 여러분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8이 되고요. 얘는 이제 처음이 없었으니까 그럼 비율이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C는 우리가 2로 구한 겁니다. 이 값은 2다 라는 걸 구했고요. 그리고 V2는 이걸로 보자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는 전체 기체의 몰수죠. 반응 전체 후가 지금 여기 9로 나왔잖아요. 9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반응 1도 우리가 무섭지가 않은 게 현재 A1몰이 이렇게 Wg이라는 거예요. Wg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현재 4몰이 B4몰이 2Wg에 해당하는 거죠. B4몰이 2Wg에 해당하는 것이고 C8몰이 8Wg에 해당하는 거네요. 8Wg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실수했다. 그죠? 실수했네요.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여기 8W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10W네요. 미안해요. 10Wg. 10Wg이군요. 미안합니다. 여기 10Wg. 그러면 요 값도 바뀌겠네요. 요 값이 아니라 C는 현재 8몰이 주황색으로 할게요. 여기죠. C는 8몰이 몇 g에 해당하는 거냐면 10Wg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같이 보는 거예요. 누구랑? 여기 있는 녀석이랑 같이 보는 거죠. 현재 얘는 몇 몰에 해당합니까? 얘는 4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얘는 몇 몰에 해당합니까? 얘는 12몰에 해당하겠네요. 그죠? 요렇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반응을 다시 써보면 지금 반응 전에 A가 4몰, B가 12몰.
누가 다 반응하냐면 얘가 다 반응하면서 여기가 2 되고요. 여기 10 남고 0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 4 되고 4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기체 부피가 14네요. 그죠? 14. 이게 지금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됩니다. 얘가 V1이 되기 때문에 지금 V1 여기가 이제 14가 되고 여기가 9가 되니까요. 반응을 하면 7분의 9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요거는 전형적인 실험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요, 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식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책에다가 교재에다가 넣어드렸죠. 그럼 요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CaCO3라는 탄산칼슘이 이렇게 두 개의 염산 수용액과 반응을 하면, 염산 분자랑 반응을 하면 CaCl2 염화칼슘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CO2랑 H2O를 생성해냅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개수는 다 맞춰졌습니다. 제가 아무튼 CaCO3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1g이었다. 여기 현재 전자저울에 얘가 W1g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충분한 양의 HCl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W2다. 삼각 플라스크랑 안에 담겨있는 요 염산의 질량을 함께 측정했더니 얘가 W2g인 거고요. 결국 HCl에다가 방금 측정했던 이 녀석을 이렇게 넣는 모습이 다입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이 질량이 몇이 될까요? 그랬더니 요 전체 질량이 이렇게 두 개 더한 거겠죠. 얘랑 이 더한 거겠죠. 그러면 W1에다가 W2를 더한 질량이 요 플라스크의 질량일 거고요. CO2가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 뚜껑이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으니까 현재 요 CO2는요 생성되자마자 뽀로로로롱 하고 밖으로 날아가겠죠. 결국에 그때의 질량이 W3g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W3g은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전의 질량 W1 더하기 W2g에 나간, 즉 생성돼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까지 뺀 게 W3g이라는 거니까 생성된 CO2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얘는 W1 더하기 W2에 W3까지 뺀 요 값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인 겁니다. 됐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올라라. 현재 CaCO3의 양을 물어보는데 CaCO3가 W1g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뭐로 나눌까요? 100이라는 화학식량 얘로 나누면 몰이 될 겁니다. 이렇게가 몰이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반응한 CaCO3랑 생성된 CO2의 몰비는 같다. 얘가 만약 1몰 반응하면 얘도 1몰 반응해야 됩니다. 왜요? 개수비가 1대 1이니까요. 그쵸?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W3랑 W1 더하기 W2 같다 그랬는데 현재 만약 W3가 더 크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보면 여기 보시죠. 얘랑 얘를 더해요. 그리고 얘를 뺐더니 여기 양수가 나오거든요. 질량은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합한 게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결국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디귿은 아닙니다. 위 실험 결과로부터 구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CaCO3랑 여러분도 좀 써보세요. 손에 익어야 됩니다. 두 개의 HCl이 하나의 CaCl2랑 하나의 CO2 그리고 하나의 H2를 이렇게 만드는 반응이죠. 이때 얘가 W1g 있었는데요. 얘가 다 사라졌어요. 그쵸? 이만큼이 다 사라졌고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요 CO2가요. 요 CO2가 얼마나 생겼는지 쓸게요. CO2는 더하기 W1 더하기 W2 빼기 W3의 g으로 CO2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지금 그대로 여기다 갖다 박은 겁니다. 그럼 얘네가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요. 현재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반응 중간에가 몰수로 나오고, 그때 누구를 요 몰수 자리가 나오면 개수로 조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몰수로 좀 바꿔보자고요. 요거 100으로 나누면 이만큼의 몰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몰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산화탄소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분자량 뭐 MCO2라고 해볼게요. 뭐 44지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몰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몰. 근데 얘가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1대 1이어야 됩니다. 왜요? 개수비가 1이니까 요 없어진 탄산칼슘의 몰수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1대 1이 되는 거죠. 결국에 100분의 W1은 그람을 붙일게요. CO2의 화학 식량에다가 을 뭐로 나눈 걸 W1, W2 그리고 여기 W3까지 이렇게 뺀 걸 CO2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결국 CO2의 분자량, 즉 이 녀석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W1분의 100 곱하기 W1 더하기 W2 빼기 W3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질량 단위 약분 되니까요. 그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